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포트 센터 김신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내용은 AWS SSO 싱글 사인온으로 잘 알고 계신 IAM 아이덴티티 센터입니다. 더불어서 아직까지 아이덴티티 센터를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어떤 이유에서 해당 서비스를 추천하고 권장드리는지를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일단 아젠다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아이덴티티 센터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이덴티티 센터가 실제로 인프라 관리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더불어서 AWS AD에 얼마나 더 큰 성능적 발전을 이뤘는지 이렇게 안내를 좀 요약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 관리, 그러니까 그 권한 할당과 배정은 인프라 운영 관리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당연하게도 보안 지침을 엄수하기 위한 초석이 될 테고요. 또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도 함께 필요한 부분이겠죠. 해당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극명한 효과를 위해 퇴사자를 예시로 명시해 보았습니다. 신규 입사자에게 해당되는 바고요. 신규 입사자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를 할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권한을 철회할 때도 아이덴티티 센터를 통해서 많은 어카운트 또는 많은 수의 AWS 서비스 내에 할당된 롤 등을 원 클릭을 통해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AWS SSO는요. 2022년 6월 26일을 기준으로 AWS에서 공식적으로 서비스 명명을 IAM 아이덴티티 센터로 바꾸었습니다. 엄밀히 놓고 봤을 때 원래 기능은 사실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사라지거나 뭐 감소한 부분은 없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변화된 부분은 핵심적인 기능으로서 새로운 서비스의 개편을 좀 알리는 기준점으로 명명을 바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이었던 AWS 싱글 사인온 SSO의 기능은 유지를 하되 추가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기존의 SSO 기술을 통해서 중앙 통제와 관리를 해올 때는 MS 서버를 구축하거나 연동을 해야 했던 액티비 디렉토리가 필수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많이 사용이 되어 왔던 대표적인 옥타 또는 Azure AD와 같은 아이덴티티 솔루션이 있었고요. 이들은 모두 SAML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는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중앙관리 서비스들은 AWS가 자체적으로 지금 예시를 들었던 경우를 이제부터 자체적으로 제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AWS SSO가 IAM 아이덴티티 센터로 변경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존에도 구성을 연결했었던 액티브 디렉토리나 옥타, 애저 AD를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들의 기능은 함께 유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개략적인 설명은 제가 일단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IAM 아이덴티티 센터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권한 분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나누어야 할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비스에 있어서는 각자의 역할이나 업무적 아레나를 통해서 분배가 사전에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센터는 이 각 역할군을 나누어서 부여할 수 있겠고요. 고객 입장,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제외한 인프라 관리 운영자의 기준에서는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 군으로 역할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최초에는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인프라 아키텍처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어떤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성을 구축할지 또는 초도 확립을 해야 할지 먼저 최초의 설정들을 아키텍처가 지정을 하고 해당 아키텍처를 위한 권한을 분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의 고도화, 최적화,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와 더불어서 효과적인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개발자의 역할이 있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의 시점에서는 단순 개발자뿐만 아니라 데브옵스 엔지니어 포지션도 포함하는 관리자가 해당 부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역할군은 보다 서비스 성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분배받을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고도화와 최적화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권한을 배정하고 할당하는 관리자의 역할 또한 필요한 아레나를 있겠습니다. 이 관리 역할은 당연하게도 IAM 아이덴티티 센터 관리자로서 가장 적합한 역할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관리자 포지션에서 해당 권한들을 정확히 배분하고 그리고 철회하는 역할까지 맡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포지션별 크게 세 가지 군으로 나눴던 아키텍처 그리고 개발자 데브옵스를 포함한 엔지니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오퍼레이션까지 각 역할별 권한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 개발자가 접근해야 하는 AWS 서비스가 RDS였을 때와 달리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레드시프트 서비스가 추가되었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개발자, 그러니까 해당 개발자에게 레드시프트와 관련한 많은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RDS의 권한은 이제 레드시프트와 반대로 철회하는 데 기존의 AWS IAM 서비스로도 충분히 역할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AWS IAM 아이덴티티 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다중의 어카운트에 한해서도 해당 액션을 취해야 하거나 혹은 OU 단위에서 지정된 일부에서만 말씀드린 다중 어카운트 내에서도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룹 단위겠죠. OU 단위에서도 한정적으로 권한 부여나 혹은 철회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기타 표준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SAML 프로토콜을 통해서 권한을 종전과 같이 유지해야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변경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IAM 아이덴티티 센터는 이러한 권한 할당과 부여에 있어서 최적화된 AWS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크거나 많거나 또는 세분화되어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적용과 적용이 불가한 모든 경우를 아울러서 행동을 할 수 있겠고요.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두고서도 해당 액션을 자유롭게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미지에서 설명드린 IAM 아이덴티티 센터의 구동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앙 집중화 형태의 아이덴티티 센터의 권한 할당 행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의 권한 분배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다중 어카운트뿐만 아니라 SAML 2.0 표준 인증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통합 관리 운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역할을 수행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AWS 아이덴티티 센터가 중앙 집중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덴티티 센터를 통해서 SML 2.0 어플리케이션의 접근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데요. 비단 AWS 서비스에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AWS 싱글 사인온을 통해서 기존의 SSO 서비스로 이어져 오는 아주 효율적인 액세스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SSO 기능을 통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세일즈포스 그리고 젠데스크, 오피스 365, 깃허브 이런 상용화된 많은 솔루션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SSO 인증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싱글 사인온 기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히는 SAML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SAML의 기능은 한 개의 디지털 서명 방식으로 여러 개의 리소스에 동일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기능입니다. 프로토콜이고요. 형태적으로 AWS SSO, 그러니까 싱글 사인온에서 해당 기능을 제공을 했었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변화된 SSO, 그러니까 IAM 아이덴티티 센터는 퍼블릭 클라우드 내에서는 어쩌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궁극적으로 전체 IT 환경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시장에서 통합 관리 그리고 중앙 보안 통제 가장 큰 위상을 그리고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그리고 많은 중앙 관리 체제에서 으뜸으로 손꼽히고 있는 서비스에는 무엇이 자리매김하고 있을까요? 네. 당연하게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액티브 디렉토리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 프로토콜은 LDAP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기종 환경이죠. 다른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다른 이기종 환경에 대해서도 통합 관리를 추구하는 MSAD는 현재까지도 가장 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에게도 그리고 개인의 워크플레이스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도록 전통적인 방식으로 보일 만큼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굉장히 많은 영역에 걸쳐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오랜 기간 동안 구축되어 있는 영역이 대대적인 변경을 위험을 담보로 할 만큼 방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자체적으로 말씀드렸던 퍼블릭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한 트리와 포리스트의 도메인 집합을 운영하는 것에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용자 그룹을 배정하고 해당 그룹별 정책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매우 강력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도와 발전은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고 또 IT를 하면서 진보적인 발걸음에 적극적으로 녹아들고자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효율성이 높은 기능과 이미 입증된 성능을 갖춘 솔루션을 보다 잘 다루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AWS에서는 어쩌면 경쟁 대상일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액티브 디렉토리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은 기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있었던 AWS 인프라의 초월적인 장점으로 볼 수 있는 리전별 인프라스트럭처가 그 기능이 될 수 있겠습니다. AWS는 SL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안정적인 AD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액티브 디렉토리의 강력한 기능과 보다 더욱이 견고한 AWS의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서 최적의 이기종 관리 통제 솔루션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IAM 아이덴티티 센터는 AWS를 중심으로 싱글 사인온 기능을 통해 여러 많은 어플리케이션으로서의 통합적인 인증과 리소스 사용에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새로이 추가된 기능으로서 SSO의 연결만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AWS 사용자를 기준으로 중앙 집중적 권한 관리와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AWS 매니지드 마이크로소프트 AD를 통해서는 액티브 디렉토리의 서비스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AWS 인프라 구조가 더욱 견고한 기능 제공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AWS SSO, 이제는 더욱이 강력한 중앙 관리 형태로서 최적의 이점을 가진 서비스로 돌아온 AWS 아이덴티티 센터 서비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가존 클라우드 매니지 서포트 센터의 김신재였습니다.